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기혼 여성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연은 저희 시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침 드라마처럼 막장에 시어머니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질 정도로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돈 앞에서 참 간사하잖아요. 저는 간사함과 나약함을 둘 다 가진 시어머니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돈에 제대로 혼쭐 난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왜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많이들 심란하다고 하죠? 저 역시 결혼을 생각하면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야, 곧 있으면 결혼하려 표정이 그게 뭐야. 결혼 앞두고 뭐 큰일이라도 난 사람처럼. 이제 새색시 될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어야지. 기대에 부풀기는 결혼해서 어찌 살아남아야 할지 걱정이 크다. 걱정? 무슨 걱정? 시집가면 형님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걱정된다고. 우리 예비 형님들 다들 돈 많고 능력 좋으신 분들이잖아. 그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혼 앞두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제 표정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며 제게 한마디씩 했어요. 하긴 그럴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결혼을 앞둔 여자의 표정이 참 암울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할 남자친구는 삼형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에 두 형들과 결혼한 예비 형님들의 배경이 장난 아니었어요. 기가 다 눌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탓에 예비 시모는 저를 은근히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걸 혼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 지금? 네? 이게 왜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있으세요? 그럼 너는 이게 마음에 들겠니? 나중에 네 아들이랑 결혼할 사람이 이걸 혼수라고 가져온다면 기분 어떻겠냐?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내 팔자야. 센스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하긴 둘 다 없으니 이 모양이겠구나. 첫째랑 둘째는 결혼할 때 너처럼 이렇게 혼수 안 해왔다. 혼수가 그냥 툭 주고 마는 거니? 집안의 마음과 정성을 보여야 하는 거잖아. 그럼 어느 정도 신경 써서 준비했어야지. 이게 뭐야 그래. 어디 애쓴 노력이라도 보여야 내가 기분 좋게 받기라도 할 거 아니니? 하여간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야. 네 예비 형님들 한번 봐라. 얼마나 잘 나가는지. 내가 이래서 있는 집 자식을 만나야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결혼도 하기 전부터 예비 형님과 저를 비교하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저의 귀는 자연스럽게 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훌륭한데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사람 앞에 두고. 그건 예의가 아니지. 예의는 무슨.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말도 못하니? 그리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게 기껏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결혼도 하기 전에 제 마누라 편만 들고 있어?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이때부터 감을 딱 잡았어야 했는데 바보 같았던 저는 잘 알지 못했어요. 20대 때 저는 참으로 순진했나 봅니다. 이런 시어머니라면 초장에 학을 떼고 도망갔어야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때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워낙 컸기 때문에 결혼을 그만둘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담감은 잔뜩 안은 채 결혼했어요. 제 위에 형님들 직업은 의사에 변호사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잘 버는 분들이셨습니다. 갓 새댁이 된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많이 주눅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시모는 결혼하자마자 제게 당당히 용돈을 요구했어요. 앞으로 매달 용돈 좀 챙겨줘라. 용돈? 갑자기 무슨 용돈? 엄마가 돈이 뭐가 필요해서? 뭐, 난 뭐 돈 쓸 곳 없다 이거야? 아들이라는 게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내가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친구들 좀 만나서 놀려고 해도 죄다 돈 들어가는 거 투성이야. 이 나이에 돈 없이 놀러 다니면 얼마나 모냥 빠지는 줄 알아? 거기다 하루하루 늙어가는데 관리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가 말하기 전에 미리 턱턱 봉투 가져다 준다는데 꼭 내가 먼저 말해야 되겠냐? 이러니 며느리를 잘 들여야 한다는 거야. 네 첫째 둘째 형님 좀 보고 배워라.
둘은 내가 말 꺼내기 전부터 잘만 챙겨줬어. 시모는 그저 돈이라면 최고의 효도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들이 넉넉하게 용돈을 챙겨주니 우리에게도 용돈을 달라며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형님들처럼 사정이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매달 용돈을 챙겨드려? 우리가 형들처럼 여유 있게 결혼 시작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지? 여유 있는 여자 만나는 게 좋다고. 엄마 말 안 듣더니 잘하는 짓이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용돈은 용돈이야. 앞으로 네 형님처럼 잊지 말고 매달 시어미 용돈 챙겨다오.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게 효도야. 알겠지? 형님들과 비교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매달 시모 용돈까지 챙겨드려야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시댁에서 크게 보태준 것 없었는데 당당하게 용돈 타령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댁에 가기만 하면 용돈 달라고 대놓고 눈치 주는데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시모 용돈을 챙겨드려야 했고 남편은 이런 현실 앞에서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우리 엄마 용돈 챙겨주면 처가도 같이 챙겨드려야 하는데 미안해 자기야. 우리 형편에 장모님까지 못 챙겨드려서 마음이 안 좋네. 대신에 우리 어느 정도 여유 있으면 장모님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리자. 내 용돈을 줄여서라도 그렇게 할게. 됐어. 자기 용돈도 뭐 얼마나 된다고. 말이라도 고마워. 돈밖에 모르고 성질 고약한 시모한테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요? 남편은 참 생각이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제 남편이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시모 때문에 골치 아프고 속상할 때도 많았지만 저를 생각해주고 제 편 들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빠듯한 살림을 이어가면서도 매달 잊지 않고 시모의 용돈을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전화로 본인 생일상을 차리라며 이야기하더군요. 이번 주 주말에 온 가족이 모이는 거 알지? 그럼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리는 날이잖아요. 시간 맞춰서 늦지 않게 갈게요. 됐어. 넌 같은 시간에 올 필요 없고 오전부터 와서 생일상 차릴 준비해라. 네? 생일상이요? 형님한테 들은 이야기 없는데 그럼 형님하고 의논해서 생일상 차릴게요. 아우 바쁜 애들한테 뭐 하러 그래. 생일상은 너 혼자서 차리면 되지. 그거 혼자 못해서 형님들한테 도움이나 청하려고 그러니? 아이고 못났다 못났어. 그런 건 아니지만 저 혼자 다 하기에는. 아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미 생일상 한번 못 차려? 그거 차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그리고 솔직히 네 형님은 생일상 차리지 않아도 돈으로 충분히 효도하고 있다. 너는 쥐꼬리만한 용돈 주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 돈이 부족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할 것 아니야. 내 말이 틀려? 잠만 말고 이렇게라도 효도해라. 주말에 늦지 않게 와서 내가 좋아하는 거랑 큰애 작은애 좋아하는 음식으로 신경 써서 준비해. 용돈 달라고 해서 없는 살림에 매달 챙겨드렸더니 이제는 액수 가지고 뭐라 하는 시모였어요. 형님들은 워낙 돈을 잘 버니까 용돈을 충분히 주겠지만 저는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평범한 회사원이 형님들처럼 챙겨드릴 수 없었죠. 시모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역시 너무했다며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고생고생해서 생일상을 차리라고 한 거야? 그냥 외식하면 될 걸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로 참. 안 되겠어. 내가 엄마한테 한마디 할게. 됐어. 괜히 일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어떻게 가만히 있어? 자기한테만 생일상 차리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어머님 생신이고 기분 좋은 날 괜히 일 만들 필요 없잖아. 그리고 자기가 한 소리 하면 어머님 성격상 가만히 듣고 계실 뿐이야? 뭐라고 난리 치시겠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생신날은 좋게 지나가자. 남편은 같은 며느리인데 돈으로 차별한다고 부당하다며 난리쳤어요. 제 편 들어주며 같이 화내니까 속상한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리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제 마음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시모 생신 당일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신없이 장을 받고 시댁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음식 준비하려는데 시모가 장 봐온 것들을 살펴보더니 심술 가득한 표정으로 화를 냈습니다. 너 고작 장 봐온 게 이거냐? 이걸 장이라고 봐왔어? 네? 왜요 어머니? 이걸 누구 코에 붙여? 너 내 생일상 차리기 싫어서 일부러 이러는 거냐?
생일상은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는 거 몰라? 집에서 교육을 이따위로 받은 건지 아니면 생일상 차리기 싫어서 시위하는 건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고기며 해산물이며 다 넉넉하게 사온 건데 이게 어딜 봐서 넉넉한 거야? 내가 큰애랑 작은애 좋아하는 거로 준비하라고 했냐 안 했냐? 우리 큰애는 해산물 좋아한다. 작은애는 고기 좋아하고. 네가 막내면 막내답게 형님들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도록 대접해야지.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장봐왔어. 얼른 가서 다시 더 사와. 특히 큰아들은 전복 좋아하니까 전복 실한 놈으로 사오고, 둘째는 대하 좋아한다. 대하도 더 사와라. 시모는 양이 부족하다며 다시 가서 장봐서 더 사오라고 했어요. 저는 적지 않다며 계속 이야기했지만 시모는 두 귀를 다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별걸로 딴질거고 싶은 거였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다시 밖에 나가서 시모가 말한 대로 장을 더 봐왔고 집에 오자마자 미친 듯이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에 출근한 남편은 저녁 시간이 돼서야 다른 식구들과 함께 도착했어요. 그리고 차려진 생일상을 보고 입이 떡 벌렸습니다. 이걸 자기가 혼자 다 차린 거야?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힘들었을 텐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예전에 나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뚝딱 차리고 그랬구먼. 하여간 엄마 생신 축하하러 온 녀석이 마누라 걱정부터 하기는. 동생 혼자 이걸 다 차린 거야? 왜 그랬어 힘들게. 그럼 우리한테 말하지. 아이고 아니다.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 가뜩이나 너 일하느라 힘들 텐데 이깟 생일상 차리는 게 뭐라고 귀찮게 해? 신경 쓸 것 없고 얼른 앉아서 먹자꾸나. 우리 큰애랑 작은애가 좋아하는 거로 잔뜩 차렸다. 너희 이거 좋아하지? 내가 너희 좋아하는 걸로 신경 써서 준비했으니 얼른 앉아서 먹으렴. 제 돈 주고 장 봐서 힘들게 차린 건데 생색은 시모가 다 내더군요. 시모는 모두에게 얼른 앉아서 밥 먹자며 재촉했습니다. 식구들은 큰 상에 모여 앉아 맛있게 식사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좀 앉아서 쉬려고 하는데 시모는 그 꼴이 보기 싫었는지 제게 또 일을 시켰습니다. 예, 너는 앉아있지 말고 가서 반찬이나 더 내와라. 저기 냉장고에 아들이 좋아하는 게장 좀 꺼내고. 가만히 있어봐. 그거는 왜 안 꺼냈어? 우리 애들 갓김치 좋아하는데. 어머니, 더 안 꺼내도 돼요. 지금 꺼내놓은 것도 많아서 못 먹고 남길 것 같은데요. 동서, 얼른 와서 먹어. 차리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내가 먹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먹다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게 낫지 뭘 그러니? 너는 저 막내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밥이나 먹어라. 요즘 일이 많아서 밥을 잘 못 챙겨 먹었는지 살 좀 빠진 것 같네 그래. 어서 먹어 얘. 너는 얼른 가서 꺼내오지 않고 뭐하고 서 있냐? 저한테는 화만 내고 용돈 많이 주는 두 형님에겐 나긋나긋 잘만 대해주는 시모입니다. 저랑 형님들을 대할 때 엄청난 온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걸 형님들도 알고 있어서 늘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남편도 이런 자리를 참 불편해했고요. 하지만 좋은 날 저 혼자 참으면 되는데 괜히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꾹 참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상을 치울 때조차도 저 혼자 부려먹으려고 했을 때도 말이죠. 아이고 나도 너희들이 이걸 왜 치우니? 이건 막내가 치우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는 여기 와 앉아서 쉬어라. 어머니, 치울 게 많아서 동서 혼자 힘들어요. 저희가 좀 도울게요. 같이 하면 금방 끝나잖아요. 아유, 너희들하고 막내하고 같니? 너희는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고급 인력들이 뭐하러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 이건 막내가 하면 되는 거지.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앉아서 과일 먹어라. 예, 막내야. 대강 부지런히 치우고 과일 좀 내오렴. 혼자 남은 음식과 접시를 정리하며 낑낑거리고 있으니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절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한사코 말리며 붙잡아 두시더군요. 수가 뻔히 보이니까 보다 못한 남편이 시모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그래, 형수님들은 고급 인력이니까 나라도 도와야겠네. 아니 이게 지금 어딜 가려고? 남자가 부엌 들어가서 뭐하게? 사내 자식이 복 나가게 어딜 부엌에 들어가? 그럼 저 많은 걸 아내 혼자 어떻게 다 정리해? 나라도 도와야지. 저것 좀 정리한다고 네 마누라 뭐 어떻게 된다니? 별것도 아닌 일로 왜 그렇게 유난이야? 누가 보면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든 일 시킨 줄 알겠다.
시집온 며느리면 시어미 생일상 좀 차릴 수 있는 거고 상 차렸으면 정리하는 게 당연한 건데 뭘 그러냐?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기껏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참, 잔말 말고 부엌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앉아있어. 남자 부엌에 들어가면 재수 없는 법이야. 참, 여러 가지로 사람 괴롭히고 차별하는 시모. 결국 저 혼자 그 많은 뒷정리를 다 하고 후식으로 먹을 과일까지 준비해야 했어요. 나머지 식구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과일을 먹으며 시모에게 생신 축하 용돈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남편이 저 대신 시모에게 용돈을 드렸고요. 시모는 봉투를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대충 봉투 두께로 어림잡아서 살펴보더라고요. 그리고 못마땅한 듯 혼잣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역시나 그러면 그렇지. 누구는 두툼한데 누구는 비실비실하기 짝이 없네. 이게 축하한다고 주는 건지 약을 올리는 건지 참. 엄마, 기분 좋은 날 적당히 좀 하셔. 다들 축하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데. 결국 보다 못한 아주버님께서 시모에게 넌지시 이야기했습니다. 시모는 멋쩍어 하며 별말 안 했지만 표정은 계속 못마땅해 하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시모만 괜찮고 나머지 모두는 서로 눈치 보며 불편한 자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날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시모 생신상의 후폭풍으로 며칠 동안 제대로 몸살이 나서 알아 누웠습니다. 집에서 쉬며 몸조리하고 있는데 하루는 시모가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계속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뭘 또 시켜 먹으려고 일어나 싶어서 전화를 무시했는데 계속 울려대는 통에 하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는 뭐 하느라 이제 전화 받냐? 핸드폰 뒀다 뭐해? 국 끓여 먹을 거냐? 죄송해요, 어머니. 몸이 안 좋아서 쉬느라 전화 오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너 얼른 우리 집에 좀 와라. 네? 지금요? 무슨 일인데요? 아, 내가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해야 하냐? 시어미가 오라면 참말 말고 올 것이지 어디서 토를 달아. 긴 말할 것 없어. 빨리 오기나 해라. 아파서 몸에 힘이 없이 축 늘어져 있는데 다짜고짜 집에 오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분명 앞에 몸이 안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시모에게 제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또 무슨 일로 일어나 한숨을 푹 내쉬며 대충 옷을 챙겨 입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청소도구란 도구는 다 꺼내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 빨리빨리 오라니까 뭘 꾸물거리다 이제 오냐? 됐고, 얼른 대청소 한번 싹 해라. 여기 청소할 거리 대강 꺼내놨으니까 창틀에 먼지 한 톨 안 쌓이도록 신경 써서 청소하고. 아우, 시간 없어. 얼른 청소 시작하지 않고 뭐해? 청소하라고 저 부르신 거였어요? 어머니, 저 지금 몸살 나서 몸이 좀 안 좋아요. 이런 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시지 그러셨어요. 뭐야? 너 지금 시어미가 청소하라고 한 게 아니꼽다 이거냐? 몸살 걸린 게 뭐 대수라고 약한 소리야. 그래서 몸살 걸린 애가 청소하면 뭐 죽기라도 한다니? 너 아니면 누가 와서 청소한다고 딴 사람한테 부탁하는 소리래? 어머니, 말씀을 너무 서운하게 하시네요. 저 말고 형님들도 계시잖아요. 다른 때 같으면 제가 하겠는데 저 오늘은 몸이 정말 안 좋아요.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대청소 나중에 해드릴게요. 얘가 저번부터 왜 자꾸 형님을 물고 늘어져? 너 우리 집안에 시집온 며느리야. 거기다 제일 막내 며느리고 어디서 버릇없이 이런 걸 형님한테 미루고 드냐? 못된 것 같으니라고 제대로 용돈을 못 주면 이렇게 몸으로라도 보태야지. 아주 염칠한 게 없구먼. 어? 아우, 시간 없어. 딴소리 말고 얼른 청소나 시작해. 오늘 내 동창 친구들 집에 초대했으니까 청소한 다음에 음식도 좀 준비해라. 아우, 빨리빨리 움직여. 시모는 본인 동창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으니까 청소랑 음식하라고 절 부른 거였습니다. 거짓말로 꾀병 부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제 얼굴 상태가 참 말이 아닌데 기어이 부려먹고 싶어 했어요. 시모의 난리통에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청소를 다 끝내니 서둘러서 음식 준비하려고 재촉했고요. 겨우 정신력을 갖고 구슬땀을 흘리며 음식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 초대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픈 티 내지 않고 웃으며 맞이했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시모는 저를 집에 못 가게 붙잡아두고 계속해서 이것 좀 가져와라, 저것 좀 가져와라 부려먹기 바빴어요.
그러다 시모 친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분 누구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낯이 익어. 네 며느리인가? 첫째? 둘째? 아니야. 우리 첫째하고 둘째가 얼마나 바쁜데 여기서 이러고 있니? 대단하신 의사 변호사님이신데 그냥 오늘 하루 도와줄 일이 가정부니까 신경 쓰지 마라. 어머, 너 가정부도 부리면서 사니? 세상에 팔자 좋네. 잘 나가는 며느리들 둬서 용돈도 두둑히 받는다더니 그 말이 다 사실인가 봐. 아유, 너희들 오는데 이 정도야 기본이지. 우리 며느리들이 매달 나한테 주는 용돈이 얼만데. 시모는 비지땀 흘리며 고생하는 제게 가정부라고 칭하며 친구들한테 잘난 척하느라 바빴습니다. 가뜩이나 아파서 죽겠는데 저런 말까지 들으니까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아픈 만큼 힘들고 서러움은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5시간 동안 앉지도 못하고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땀 한 바가지 흘리며 죽어라 청소하고 음식 장만했는데 다 부질없다 싶었어요. 나중에는 친구들 다 집에 보내고 뒷정리까지 시키는 시모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은데 뒷정리는 어머니께서 하시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몸이 정말 안 좋아서요. 이게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야, 너 진짜 한번 혼나볼래? 어딜 감히 시어머니한테 네가 할 일을 떠넘겨? 지금 뒷정리하기 싫어서 연기하나 본데 머리 굴리지 마. 네가 차렸으면 네가 정리하는 게 맞는 거지 누굴 시켜려들어 이게.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정리나 해. 시모의 재촉과 막말로 부랴부랴 청소하고 음식 장만까지 다 하고 나니 긴장이 또 풀리면서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가뜩이나 아픈 몸이었는데 제대로 무리하니까 몸 상태가 정말 이상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모는 웃기지 말라고 콧방귀를 끼더군요. 하는 수 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뒷정리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없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나중에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이었고 남편이 걱정 가득한 눈으로 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정신이 좀 들어? 괜찮아? 여긴 어디야? 병원? 자기 설거지하다가 쓰러졌어. 엄마가 연락해서 병원에 실려온 거고. 좀 어때? 의사 말로는 무리해서 그런 거라는데 괜찮아? 남편은 저를 이리저리 살피며 속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남편 뒤에 서서 절 아니꼽게 쳐다보는 시모는 혀를 끌끌 차며 한 소리 하더군요. 그거 좀 청소하고 음식 차린 게 뭐 얼마나 힘들다고 쓰러지긴. 저렇게 약해 빠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나으려고. 참. 제가 쓰러져서 많이 놀란 남편은 시모의 말에 참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쓰러졌는데 미안한 기색 하나 없어? 적어도 괜찮냐 미안하냐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얘가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애한테 미안하단 소리를 해? 며느리가 시어미 집 청소도 못 해주냐? 음식도 못 차려?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몸이 안 좋잖아. 적어도 오늘 같은 날에는 푹 쉬게 했었어야지. 그리고 왜 매번 이런 건 우리 아내한테만 시켜? 엄마 이렇게 차별하는 거 너무하잖아.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는데 이건 아니지. 형수들은 용돈 많이 챙겨주고 우린 안 그런다고 이 사람한테 일부러 이러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네 형수는 하나같이 큰돈 빵빵하게 챙겨주는데 정작 네 마누라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돈이라도 잘 주던가 아니면 집안일이라도 잘 도와주던가. 적어도 한 가지는 잘해야 내가 예뻐할 것 아니야. 지금도 봐라. 오늘 우리 집 일 좀 도왔다고 힘들어서 쓰러지기나 하고 아주 날 나쁜 시어미 만들려고 작정한 거야. 생전 엄마한테 큰소리 한번 안 쳐본 너까지 이렇게 난리 뛰게 만들고. 아주 잘한다 잘해.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지금 잘못한 게 누군데 큰소리야.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 엄마도 알잖아. 내 월급이 어떤지. 이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벌어서 집 대출금 갚느라 힘들지만 그래도 엄마가 요구한 대로 용돈 챙겨드렸잖아. 형들보다 잘 살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정성 보였으면 적어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처럼 그렇게 못되게 며느리 잡지 않는다고.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데 매정하게 부려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 지금 며느리 앞에서 엄마한테 대드는 거냐?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 하는 거야.
저런 게 들어오니 평화롭던 우리 집안이 이게 뭐냐? 며느리 탓하지 마.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걸 정말 모르겠어? 됐다. 더 이상 엄마랑 무슨 말을 해. 인정 못하고 이 사람 탓만 할 거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어. 두 번 다시는 아내한테 연락하지 말고 부려먹을 생각하지 마. 엄마가 계속 이런 식이면 난 엄마 안 볼 거니까. 이 사람도 불러내지 말라고.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고작 이깟일 하나 때문에 엄마를 안 본다니. 고작 이깟일이라니? 엄마처럼 돈 밝히면서 돈으로 사람 차별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야. 그 정도로 엄만 이 사람에게 참 상처되는 짓을 했다고. 절대 쉽게 용서 못해. 나중에 사과할 마음이 생기거든 그때 와서 사과하고, 그러지 않을 거면 다신 우리 볼 생각하지 마. 남편은 그 누구보다도 단호하게 이야기했고, 시모는 적잖이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것도 잠시. 나중에 저 때문에 남편도 이상해졌다며 저를 더욱 노려보다가 집으로 휙 가버렸어요. 나중에는 죽어도 미안하다고 할 일 없다며 불효자식들은 필요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시모가 가고 나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고, 남편은 제게 너무나도 미안해하며 속상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괜찮다고 위로했어요. 남편은 고개 숙이며 잠시 생각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사업이나 해볼까? 갑자기 무슨 사업 타령이야? 우리 돈 없다고 저렇게 무시하는데 엄마한테 서운하고 화나면서도 나 자신이 싫어지더라. 솔직히 능력 없어서 자기 고생시키는 건 나잖아.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 어떻게 하면 돈도 잘 벌고 자기한테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지. 내가 친한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이 가게를 여러 개 하거든? 잘 나가는 가게라서 분점도 많이 생겼고 잘만 하면 돈은 괜찮게 번다고 하더라. 이번에 새 분점을 하나 더 오픈할 건데 나한테 생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생각 좀 해본다고 했는데 나 그 가게 한번 맡아서 해볼까? 갑작스런 사업 이야기에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야기 꺼내는 거라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무슨 사업이냐며 웃어 넘겼지만 남편 형이 한다는 가게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자세히 알아보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 부부는 가게를 맡아서 운영해보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정리하고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열심히 가게 개점 준비하면서 그동안 가게 운영에 관련한 일도 틈틈이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적으로 가게를 열었고 6개월 동안 자리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정말 남편의 말처럼 월 5천만 원 넘게 매출이 발생했고 점차 더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잠도 잘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가게 자리 잡느라 고생만 했잖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잡혔고 꾸준히 매출도 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잘 될 일만 남았어. 나 혼자 고생했나? 자기도 옆에서 같이 도왔으면서. 자기야말로 고생 많았어.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호강시켜줄게. 남편은 자리 잡는 1년 동안 정말 일밖에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새벽 늦게 눈 감을 때까지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한시도 쉬지 않고 가게 일에만 매달렸어요. 그리고 피나는 노력을 하며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가게 관리까지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가게는 여러 분점 중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기까지 했죠. 우리 부부는 그동안의 노력을 축하하며 기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쁘게 사느라 한동안 잊고 있었던 시모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기, 이제 그만 어머니 용서하는 게 어때? 그동안은 일 때문에 바빠서 정신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젠 자리도 잡혔겠다. 돈도 잘 버는데 언제까지나 이러고 지낼 수는 없잖아. 1년 동안 가족들이랑 연 끊고 지내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 내가 그때 그랬잖아. 엄마가 자기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안 볼 거라고. 사과하는 게 먼저야. 그게 맞는 거잖아. 아무리 내 엄마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자식인 내가 단호하게 해야지. 그리고 가끔 형들이랑 연락하고 있어. 형들 통해서 엄마 안부도 잘 전해 듣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혹시라도 나중에 엄마가 자기한테 사과한다면 난 얼마든지 용서해드릴 준비 되어 있어. 남편은 여전히 제가 받은 상처와 어머니에게 차별당해 고생한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꼭 사과받아야 한다고 그때까지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을 거라며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남편의 마음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니 기분 좋기도 하더군요.
쉽게 다가오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시모가 먼저 와서 사과할 날을 조금씩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게를 어떻게 알았는지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절 찾아왔어요. 어머 형님, 여긴 어쩐 일로. 세상에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여기 앉으세요. 뭐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아니야 동서, 괜찮으니까 앉아. 오랜만에 동서 보고 싶어서 왔어. 겸사겸사 할 말도 있고. 저번에 남편한테 동서랑 서방님 가게 차렸다는 소식 들었어. 진작 찾아와 봤어야 하는데 사는 게 뭐 바쁘다고 진작 못 와봤네. 연락도 잘하지 못하고. 미안해.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에이, 서운하긴요. 조금도 그런 마음 없었어요. 되려 제가 연락 잘 못 드려서 죄송하죠. 뭐, 참, 그나저나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뵙는 거라 정말 반갑네요. 그런데 아주버님들하고 같이 오시지 따로 오셨네요? 오랜만에 다 같이 보면 좋았을 텐데요. 제 말에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난처해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큰형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좋은 이야기 못해서 어쩌지? 실은 우리 최근에 이혼했어. 나도 그렇고 둘째 동서도 그렇고 이제 그 집안 며느리 아니야. 네? 아니, 이혼이라뇨? 아주버님하고 다 사이 좋으셨잖아요.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두 분이 다 이혼을... 동선에 그렇게 어머님하고 연락 끊긴 뒤로 그게 일이 좀 있었어. 그때부터 어머니가 나랑 동서 사이에서 자꾸 경쟁을 붙이더라. 동서도 알지? 어머니 돈으로 엄청 쪼잔하게 구시는 거. 아들한테는 돈 달라고 찍소리 못하면서 능력 있는 며느리 등에 업혀서 쪽쪽 빨아먹잖아. 동서 시집 오기 전부터 돈으로 우리들 비교 많이도 했어. 큰 며느리는 얼마 줬다, 작은 며느리는 얼마 줬다 하면서 돈으로 사람 차별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서로 돈 더 챙겨드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도 부담되기 시작하더라고. 어머니 욕심이 좋은 과해야지. 그런데 동서 시집 오고 나서는 우리한테 하던 짓을 그대로 하니까 참 정 떨어지더라. 우리 때문에 비교당하고 마음고생 많이 하는 동서 보면서 참 미안했어.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도와주지 못해서. 동서 그렇게 되고 나서 어머님이 우리 둘한테 용돈을 더 요구하는데 솔직히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 우리가 어머님 용돈 많이 드리려고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야. 이 문제로 알게 모르게 동서랑 마음고생 많이 했어. 남편이랑 다투기도 많이 다퉜고. 더 이상 어머니한테 돈으로 호구 잡히고 싶지 않아서 깨끗하게 이혼했어.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더라. 그래도 한때 동서지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얼굴 볼 겸 온 거야. 자주 못 챙겨준 형님이라 미안하기도 해서 겸사겸사. 동선의 장사 잘 된다고 소문 들었어. 이제 동서도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혹시라도 어머니 빌붙으면 절대 호구 잡히지 말고 당당하게 밀고 나가.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 분명히 동서 찾아올 거야. 이제 우리한테 나올 돈줄이 뚝 끊겼으니까. 오랜만에 찾아온 형님이 참 반가웠지만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시모는 개차반 같았지만 두 형님은 제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돈 좋아하는 시모가 결국 여러 가정 망가뜨린 꼴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들 인생 힘들게 만드는 엄마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두 형님은 잘 지내라며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헤어졌어요. 저는 그 뒤로 마음이 참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는데 낯익은 사람이 우리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이내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름 아닌 그 사람은 시모였기 때문입니다. 이 불효막심한 것들. 기어이 내가 여기까지 먼저 찾아오게 만드냐? 진작에 너희가 잘못했다고 먼저 찾아왔어야 할 것 아니야. 부모와 자식 간에 모른 척 영 끊고 지내니 좋아? 세상에 부모 버려놓고 가게 차려서 잘도 지내네. 인성이 이렇게 못되는데 무슨 장사야 장사는? 갑자기 오셔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이상한 소리 하실 거면 그만 나가. 오랜만에 만난 시모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더 듣기 싫다며 시모에게 나가라고 했어요. 시모는 그런 모습에 분이 나서 부들부들 하다가도 이내 꼬리를 내리고 마지못해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뭐 대단히 죽을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줬다면 뭐 미안하다. 결국 내 입에서 미안하다는 소리 나오게 하는 거 보니 네가 이겼어. 내가 너희 둘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 만큼 졌으니 이제 그만하자꾸나. 언제까지 부모 자식 사이에 영 끊고 지낼 순 없잖니.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너희들도 그만하고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꾸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내가 어떻게 내 고집만 피우겠어? 나도 이렇게 한풀 꺾이고 나가는 거니까 너희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겨라.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엄마로서는 그게 최선의 사과겠지? 알겠어. 우선은 사과 받는 거로 할게. 아내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연락드릴 테니까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매정한 놈. 1년 만에 만난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니? 이렇게 찾아왔는데 한번 앉아보라고 하지도 않아? 안 그러니 며느리야? 참, 내가 이렇게 온 김에 이야기할 게 있는데 너희도 대강 들어서 알 거야. 네 형 둘 다 이혼한 거. 이 앙큼한 년들. 감히 우리 아들 둘을 이혼남으로 만들어? 용돈 주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참, 너희 형 이혼하고 엄마는 용돈도 못 받고 불쌍하게 산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지도 못해 돈 없어서.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이 다시 엄마 용돈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우리 며느리 오랜만에 시어머니 만났는데 다시 전처럼 용돈 좀 챙겨줄 수 있지? 네, 그럼요. 오랜만에 뵙고 이렇게 제게 사과도 하셨는데 당연히 용돈 챙겨드려야죠. 뭐? 정말? 아이고, 우리 며느리.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며느리는 착해서 다 이해해 줄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게 뭐냐? 여기서 설거지 하세요. 그럼 용돈 챙겨드릴게요. 뭐? 설거지? 지금 나보고 설거지 하라고 했냐? 저희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쉽게 용돈 드릴 수 없죠. 사실 저희는 어머니께 용돈 안 드려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정작 아쉬운 건 어머님이죠. 그러니 어머니께서 선택하세요. 여기서 설거지하고 용돈 받으실지 아니면 그냥 전처럼 모르는 척 지내실지. 전자를 택하신다면 용돈을 잘 챙겨드릴게요. 보통 시급보다 더 챙겨드릴 수 있어요. 시모는 발끈하며 전처럼 화를 냈습니다. 어디 감히 시어미한테 설거지 시키냐며 난리쳤어요. 그러나 우린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아쉬울 게 조금도 없었으니까요. 그 상황을 잘 알아차렸는지 나중에는 시모도 어쩔 수 없어 하며 받아들이더군요. 엄청나게 분해하면서도 용돈을 받아야 하기에 마지못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몇 번 하더니 힘들다고 난리쳤지만 일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말이죠. 아이고, 이래서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그동안 며느리한테 용돈 받아 쓴 게 참 좋았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걸 어느 세월에 다 닦고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며느리들의 용돈 조금만 줘도 고마워하면서 잘 받았을 걸. 이게 뭐야, 이게. 시모는 여전히 우리 가게에서 틈틈이 설거지 일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시어머니 부려먹으려 지난 설움 되갚아주느라 하루하루 즐겁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모한테 제대로 알려주려 합니다.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를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